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임종기 또는 임종 과정에 접어들게 되면요, 연명의료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임종기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며 연명의료 상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로 제정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이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들이 본인의 어떤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명 치료를 끝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 과정이 무엇인지, 임종 과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종 과정의 정의는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두 번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세 번째,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임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애매하죠. 이게 좀 애매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길게는 한 14일, 즉 2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또는 짧게는 2, 3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정의는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겠고요. 시기로 말씀드리면 길게는 2주, 짧게는 2, 3일 이내에 돌아가실 것 같은 환자를 임종 과정 또는 임종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임종기에 대한 판단은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의사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된다. 즉 의사 두 사람의 어떤 공통된 판단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임종기에 연명의료 상담을 받아서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했었던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치료가 불가능한 전이암 환자의 사례인데요. 71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폐, 복막 등 여러 장기에 퍼져 있는 전이성 난소암 환자였었고요. 여러 종류의 항암 치료를 이미 받았으며 더 이상의 효과 있는 항암제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폐렴 및 폐혈증이 발생해서 입원 치료를 하였지만 더 이상 호전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요약하자면 더 이상 암 치료가 불가능한 이제 전이암 환자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종기로 판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환자가 만약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받는다든지 또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게 과연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이고, 환자 본인도 사실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표현을 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암 환자는 아니지만 만성 중증 질환자였었고요. 여러 가지 그 병들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당뇨,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았던 환자고요.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고, 과거에 폐결핵 때문에 이 폐가 거의 파괴가 되어서 폐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환자입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서 이 척추의 여러 부위에 이 압박골절이 있었던 환자고요. 심장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심해서 궤양성 이제 족부염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이미 지금 입원한 지 141일째, 입원 기간 동안에 세 번째 중환자실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환자이고, 중환자실에 들어온 지 이미 지금 41일이 경과하는 환자였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이제 암 환자는 아니었지만 만성 중증 질환자가 합병증이 굉장히 심해서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이제 사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종기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또는 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잘 알고 있었고요. 환자 본인이 의사표현을 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호전 가능성이 없는 이제 급성 질환 환자입니다. 만성 질환이 아니고 급성 질환자라는 점에서 한번 이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뇌출혈이 있었고요. 43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발생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고요. CT를 해봤더니 다량의 지주막하 출혈, 즉 뇌출혈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응급수술을 하였지만 수술 3일째 뇌간 반사가 없었습니다. 즉 뇌간 반사가 없다는 얘기는요, 생명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평상시에 질환이 없었던 급성 질환자이긴 하지만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수일 내지 수주 이내 사망이 예상돼서 임종기로 판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이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표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가족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연명의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러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요 7가지 치료는 중단 유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빨간색으로 말씀드리는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치료가 되겠고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에크모, 뭐 이거는 이제 체외 생명 유지술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혈, 혈압상승제 또는 승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7가지 치료는요,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한 연명의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러한 환자들 임종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모든 치료를 다 갑자기 중단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소 공급, 진통제, 영양 공급, 물 공급 이러한 것들은요, 돌봄의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자한테 시행했을 때 환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치료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러한 게 이제 중단 유보가 가능한 치료 7가지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치료를 계속했을 때 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것 같다라고 하는 치료들, 이건 이제 돌봄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런 4가지 치료들은 지속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치료는 중단하고, 환자가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돌봄의 영역에 있는 치료 행위들은 지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에서 우리 환자 또는 이제 가족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와 산소 공급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기는요, 기계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호흡곤란이 심한 환자에 이렇게 이제 의식을 잠재우고 나서 기도를 열어서 이러한 튜브를 이렇게 이제 위치를 시킵니다. 튜브를 삽입을 하고 나서 이 튜브 끝과 기계를 연결해서 기계에서 인공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게 이게 인공호흡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되겠고요. 산소 공급은 호흡곤란이 좀 경미한 경우는 이렇게 코에 이 간단한 이런 이제 콧줄을 연결을 하고, 또는 이제 호흡곤란이 더 심한 경우는 코와 입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마스크를 부착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 공급은요, 기계 호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공으로 호흡을 불어넣어 주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산소 공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크게 어떤 이제 고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인공호흡기는 고통스러운 어떤 치료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이런 항목에 해당이 되겠고, 산소 공급은 환자가 뭐 고통을 느끼는 이러한 어떤 영역이 아니고 이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는 치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종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연명의료 상담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연명의료 상담 신청을 하는 이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병원에 이러한 연명의료 전담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있는데요. 대개 이제 간호사 출신이 어떤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특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전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분들이 이 연명의료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제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서류 작성을 다 하게 되면 이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연명의료 상담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고, 그러한 환자분들은 이런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한 상담은요, 어떤 환자들이 하는 게 좋은가? 전이암 환자든 암이 아닌 중증질환자든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으로 판정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하는 환자들은요, 무리한 연명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에게 고통을 야기할 뿐이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연명으로 중단 유고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이러한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임종 과정에 이미 접어들었다면 빨리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임종 과정에 접어들기 전에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미리 상담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